월정사가 불기 2566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며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월정사는 박물관 수장고를 점검하는 등 귀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마음선언이 대행선사 탄신 95주년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스님이 조계종 원로의원 성우대종사의 대행스님 추모시를 낭독해 감동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신라말 고려초 고승들이 평균 70세가 넘는 장수를 누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수 비결은 검소한 생활과 철저한 위생관념, 적당한 노동과 채식 위주의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매화를 주제로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불교적 해석을 곁들이며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염원한 김양수 전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화쟁의 한국 정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만났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봉의 김선달 발언과 전통문화 보존관리 정책 대전환 로드맵,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2월 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들이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는데요.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초를 염원하는 성명서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불기 2566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며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오길 촉구했습니다. 최승한 기자입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불기 2566년 새해를 맞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5일 주지 정념 스님과 한항기 평창군수, 강원도의회, 평창군의회 의원 등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며 이민년의 힘찬 출발을 발언했습니다. 월정사와 범도민 환수인은 이 자리에서 아직 타양살이 중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오길 촉구했습니다. 실록 의궤가 한지본치에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정책의 단초를 열어내는 일이다 하는 이런 의미도 지니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온 산중과 우리 범도민 한수위원회 또 우리 불교계가 함께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63명이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지본초가 실현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평창군도 합심해 범도민 환수 추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국회와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래의 자리로 와서 그 가치가 빛이 나고 또 그 가치가 이어져서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월정사와 환수인은 오대산 사고본 귀환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박물관 수장고와 전시시설 점검 등 주인 맞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반출된 문화유산이 월정사와 민간의 노력으로 2006년과 2011년 반환됐습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주목하는 이번 문화재 환지본초를 계기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성보들이 제자리를 찾길 기원해봅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한마음선언 안양본원이 대행선사 탄신 95주년을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정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달해제에서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스님이 조계종 원로의원 무봉 성우대종사의 대행스님 추모시를 낭독해 감동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한마음선언 안양본원이 지난 5일 대행선사 탄신 95주년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선원 대중스님들과 25개 지원 임원들만 참석한 채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한마음선언 박종수 신도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꾸준한 마음공부를 통해
화합 대중을 이뤄 한마음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정리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마음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느 자리에서든 스님의 가르침대로 수행 경전하는 제자로서 열심히 올해는 한마음 선언의 중요한 행사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및 해외 지원 창립 30주년 행사들이 진행됐는데 올해는 안양본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학원 등 산하기관들이 대행선사의 업적을 기리는 국제학술대회를 기획 중이고 코로나로 대규모 운집은 어렵지만 장엄한 합창제 또한 준비 중입니다.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 스님은 대행선사가 선원 건립 등 많은 유형적 업적 외에도 대중들과 함께한 인연이라는 중요한 무형적 자산들을 남겼다며 함께 더욱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힘들고 하시는 분 아프실 때 우리 한마음 대중들 이 자리에 그냥 온 거 아닐 겁니다. 큰 스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동안에 함께하고 그러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다 계실 거고. 해수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전 전계 대화상인 무봉성우 대종사가 전한 대행 스님의 추모시를 대중들에게 전하며 감동을 더했습니다. 대행 스님, 한마음 마음속에 영원한 행복이 자기 마음 부처 마음껏 밝게 쓰고 도솔천 나들이 가시며 후신 남겨두셨네. 이날 대행선사 탄신 달해제에 이어 새해 소구소원 성취를 발언하는 촛불제도 진행됐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신라말 고려초 고승들은 평균 70세가 넘는 장수를 누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고승들의 질병 예방법과 장수 비결이 던지는 시사점,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교가 융성했지만 정치적 격변, 혼란기이기도 했던 신라말 고려초. 비슷한 시기 귀족의 평균 수명은 39.7세이지만 기록 분석 결과 고승들의 평균 수명은 73.5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이현숙 연구교수는 최근 논문을 통해 신라 고승들의 장수와 질병, 입적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고승들의 비문을 읽으면서 남겨진 행장 그 자료에 따라서 사실은 글을 쓴 거거든요. 여기다 보니까 질병과 죽음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고대 의학사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채워 넣을 수 있겠다 싶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스님들은 국내외 여러 곳을 만행하면서 특히 당나라 유학길에서 생소한 풍토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과도한 용맹 정진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얻기도 했습니다. 신라의 스님들은 이런 질병이 근심 걱정에서 온다고 생각해 웃음으로 치료하기도 했고 국사, 왕사 등 높은 지위에 있는 스님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아 천수를 누렸습니다. 이에 더해 스님들은 부처님과 같이 대의왕이라 불리고 법문은 약언으로 칭해질 만큼 의학 지식이 해박해 질병 치료를 부탁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원효 스님은 독활이라는 약초의 활용에 대해 잘 알고 저서에 서술하는 등 실제 의학 지식을 가진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계율에 양치와 손 씻기, 목욕을 강조하고 있어 불교 문화로서 위생 개념이 민간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파악했습니다. 불경에는 질병이 생기는 원인 그리고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스님과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단체 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할 규율이 많은데 여기에는 또 질병 예방을 위해서 위생 규율이 이 두 집단에는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논문에서 알 수 있는 고승들의 장수 비결은 계율에 따른 규칙적이고 검소한 생활과 철저한 위생관념, 적당한 노동, 채식 위주의 소식 식단이었습니다. 88세에 입적한 낭해 무염 스님은 건축이나 수리, 물을 깃거나 뗄나무를 나르는 일 등을 직접 했고 80세까지 살았던 동진 경보 스님은 채식 위주로 소식하며 검소하게 살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스님들의 삶의 모습은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현재의 사부대중들에게 질병 예방과 장수의 모범 답안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매화는 겨울바람이 매서운 시기부터 꽃을 피워 추위를 견뎌내 선비 정신의 귀감이 되어 왔는데요.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매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불교적 해석을 곁들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염원한 김양수 한국화가의 개인전 매화부리다를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화가 빨리 피기로 유명한 영축총림 통도사 영각 앞에 홍매화가 만발했습니다. 분홍빛 매화가 피고 꽃잎이 휘날리는 그 아래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스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겨울을 지나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매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이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한국 화가 김양수 작가의 매화부리다 개인전입니다. 코로나19로 인간 사회의 단절과 봉쇄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화를 화두로 세상을 뒤덮고 있는 고통과 갈등의 치유를 기원했습니다. 3년 동안 그 살얼음판을 걷듯이 움츠리면서 조심조심 살아왔습니다. 한동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한테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매화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김양수 작가의 400호 대작부터 10호 소품 등 매화 그림 30여 점이 선보입니다. 하얀 화선지에 수묵 담채로 그려진 매화들은 다양한 빛깔과 모습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김양수 작가는 겨울 추위의 고통을 이겨내고 핀 매화는 수행자의 삶과 닮아있다며 정각, 봉발탑 등 작품의 불교적 소재를 곁들이며 새로운 의미를 더했습니다. 작가는 단단한 매화 나무에서 꽃이 피듯이 우리 불자들도 단단하게 살아가면서 해탈을 이루길 기원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불자님들이 마음자리에 꽃이 피고 또 향기가 머물러서 하시는 일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양수 작가의 개인전 매화부리다는 이번 달 24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북구청장을 2차례 지내시고 21대 국회에 또 입성을 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지역 주민들과 불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기 2566년 이민년을 맞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족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원행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신년에 말씀하신 대로 불의와 화장의 정신으로 올 한 해 정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정청래 의원의 말실수 때문에 민주당이 곤혹을 좀 치렀습니다. 지도부 참여와 또 입법, 대선 후보의 공약까지 이제 대책을 좀 내놨는데요. 그동안의 소회와 또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일면적이고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잘못된 발언을 한 셈이죠. 그리고 그 뒤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독불장군식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저희들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거듭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점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진심을 좀 전달하자 이런 이제 반성이 있었고요. 이 차제에 정말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제로 저희들 내에서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위원장이 되고 쭉 살펴보니까 국가가 정말 진지한 그런
그런 이제 정책적인 전환의 필요성이 정말 절실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입법 활동에 대해서 또 입법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규제에서 지원으로 이게 방점을 두셨는데 조금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립공원만 하더라도 전체 국립공원 중에 32% 가까이가 개인 땅이고 그중에 거의 10% 가까운 땅이 사찰 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의나 뭐 MOU 체결이라든지 또 최소한의 양해라든지 또 비전을 좀 같이 세운다든지 뭐 이런 절차가 전혀 없이 사실은 지금까지 국가가 일방적인 행정을 해왔고요. 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원도 사실은 이제 미래의 큰 틀의 어떤 계획이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세워서 함께 민족 문화도 발전시키면서 시민들의 향유권도 확보를 하고 동시에 이 사찰림을 비롯해서 국가의 공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탄소 중립과 관련된 최근에 여러 이제 기여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시대적인 어떤 기여도 함께 해나가는 파트너십 구축이 저는 뭐 가장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결해야 될 긴급한 과제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시대에 가장 사실은 적극적으로 국가 정책에 협조해온 불교계가 문화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또 이 사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그런 문화재와 관련한 그런 보존 정책에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예산 이런 게 이제 상당폭 좀 증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이제 2월 국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챙길 텐데요. 특별히 꼭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그런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 꼭 2월 달에 그 법을 통과시킬 거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또 관련 예산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이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의원님께서 정치가 적성에 맞다 이렇게 밝히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이제 이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운명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면서 이제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으로 일할 때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치는 출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성북구청장을 제가 2010년도에 당선이 되는데 그때 이제 출마해서 정치의 일선에 처음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그런 억울함이나 희망이나 열망이나 이런 걸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정치고 그걸 책임지는 게 바로 정치적인 책임이고 우리는 지금 힘의 정치 그리고 권력의 정치만을 보통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말의 정치, 약속의 정치, 그리고 마음의 정치. 저는 그런 정치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화쟁의 정치 이것이 필요한 것이네요. 또 의원님께서는 정각회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한국 정치, 화쟁의 정치를 위해서는 좀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 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인권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다른 개인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정치가 있기 때문이고 정치를 통해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의사가 합쳐지고 그래서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정치는 출발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와 다른 정당의 사람들과 대화 그리고 토론 그리고 적어도 약속 그리고 실천 뭐 이런 활동이 저는 지금 정치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원행 총무원장께서 말씀하신 불의와 화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이 40%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앞으로의 좀 대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마지막
중도층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깔딱고개 바로 앞에 와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정말 지금부터 10년간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느냐 안착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고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지도력, 지도자 지금 실험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검증된 유능한 그런 조타수 선장이 꼭 필요한 저는 시기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일 잘하고 유능하고 결단력 있고 준비되어 있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저는 국민들에게 결국 신뢰를 받고 선택받을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호소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에 어떤 다짐이 있으시다면 각오와 함께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21대 국회는 20대 동물국회로 국민들에게 비난받던 국회를 딛고 만들어진 그야말로 촛불국회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염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화쟁 그리고 화이부동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그런 다른 정당들의 의원님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서 정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쟁의 한국 정치를 위해서 또 불자 의원으로서 많은 역할 저희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힘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